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정순신 씨가 낙마한 것을 두고 학폭심의위원회 조치사항에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의 생기부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통과된 건 아니고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이 문제 최회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자, 지금 서울대 교내에는 학폭 가해자가 대학 동문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이런 취지의 대자보가 지금 나붙었죠? 그렇습니다.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며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씨 아들 정 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의 정 변호사와 정 씨 나아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현직 교수마저 이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정 변호사 낙마가 정군의 입학 논란은 물론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은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0월 이후 한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자보를 작성한 사람은 서울대 생활사회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또 현직 서울대 교수는 또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입학 당락 결정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 표창장의 인턴 증명서도 유죄로 나온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업무 방해 혐의는 없는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애둘러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예, 정말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잘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국내 최대 민사고 민족상원고등학교죠. 뭐 다 공개가 네, 됐으니까요. 예, 네. 이 정도의 학교를 갈 정도의 자원이, 그것도 제주도에서 유학을 갈 정도면 얼마나 한 집안에 또 기대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겠습니까? 정 씨 아들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이 친구는 인생의 정말 가장 어두운 터널, 심적으로 고통받고 본인의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반대로 정순신 씨 아들은 서울대 버젓이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공정합니다. 이거 보면요. 부모의 입장으로서요. 아버지의 예. 길을 이어서 이제 검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또 검사 되면 오죽 잘하겠습니까 또? 예. 아무튼 좀 화가 납니다. 이런 뉴스 보면요. 정말. 기득권 쪽을 보호하는 쪽으로 잘하겠죠. 그러니까요. 뭐 자기도 뭐 입으로 보수 성향이 또 짙다고 하니까 뭐 그러겠죠. 자, 학생들과 교수들의 분노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의, 물음표인데, 현재 국회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에 생활지도기록부, 생활기록부죠. 생기부라고 하는데, 이 생기부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게 계속 계류되고 있다면서요? 예, 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의 핵심은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에 생기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정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기부 기재 기한도 연장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현재 학폭위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는 1, 2, 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또 그리고 4호 사회봉사, 5호 전문가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지만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해요. 예. 8호 전학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 삭제되고 9호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러니까 그 서면 사과와 그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여전히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지만 3, 4호 학교 봉사라든지
그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졸업 후 2년, 그리고 5, 6호 전문가 심리치료 출석 정지는 졸업 후 5년, 그리고 지금 학급 교체와 7, 8호죠. 전학은 10년 동안 생활 기록 생기부에 학폭위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예. 개정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삭제가 불가능한 전학을 빼놓고 학폭위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생기부에 남겨져서 대입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또 정부에서는 일단 생기부의 기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좀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예, 맞습니다. 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 쪽에서는요. 학폭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지만 실효성이 없다. 예, 이 현실적인 대입에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학폭 경각심을 구체할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 정부 역시 이 정시 모집에 이 학폭위 조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기간 연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처럼 2년으로 삭제될 경우 정부가 아무리 이제 제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N수, 그러니까 뭐 2, 3년 외국 갔다 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있고 백이 있는데. 예. 그렇게 갔다 오는 편법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각 대학의 이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에 학교 폭력 징계 여부를 좀 면밀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큰 뭐 과언이 아닌 듯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지원한 지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신 모집 요강을 보면 예.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지만 학내외 징계 등 교과 외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교과 영역점의 영역에는 1점 감점이 전부고 징계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당시 정신정에서 학생부는 제출받았지만 학교폭력 징계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2023년 이슈는 어떨까? 충격적으로 아예 감점 조항 자체를 없앴어요. 예. 서울대마저 감점 조항을 아예 없앴고 주요 10개 대학 어느 곳도 학폭 징계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예. 공부만 잘하고 똑똑하기만 하면 우리 학교 들어와라. 그렇죠. 인성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비판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체계를 마련한다 말을 하고 있는데 말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대 입시 요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교의 입시 요강의 큰 틀을 또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대 예. 입시 요강이 따라서 쭉쭉쭉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교과 영역 외에 1점이 감점됐다. 설령 감점이 되더라도 1점이라는 게요. 수능 점수에서 수학 문제 가장 고난이도가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그렇죠. 4점 한 문제 더 맞추면 이거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 더 이상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학폭 전문 변호사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쁜 거예요. 지금 참 정 나쁩니다. 변호사분과 함께 예. 학폭을 주제로 한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리 외에도 더글리가 학폭 전문 변호사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공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보면요. 실제로 학폭을 키워드로 변호사에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피해자 편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해자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사례죠. 대한변협에 등록할 수 있는 62개 전문 분야 중 61번째로 학폭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예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럼 이게 왜 수요가 있냐? 예. 가해자가 형사처벌받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교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죠. 예. 그 일종의 꼼수입니다. 2년까지 3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죠? 2차 가해당하고 이번하고 똑같아요. 그럼요. 고통받는 시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예. 대법까지 그걸 가는 변호사들이 동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무게가 실리면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스포츠 선수들의 학폭 미투가 불거지던 2021년 2월 달에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게 없던 겁니다. 근데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정부가 이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4년 전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가 2025학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가 되고,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2028년도 대입 개편 시한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대책을 반영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2028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2028년 대입 개편 전이더라도 이 개별 대학들이 이제 그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해야 되는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정시 합폭 이력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예.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대학 입시 요강이 반영되는 게 우리 생각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예. 솔직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또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반영되기는 이게 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2023년도 올해 대입 시에 학폭 조치 사항을 선발을 반영한 대학이 있나 보니까 서울 시내 딱 한 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예.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이 학폭 이력 정시 반영과 관련해서 빨라야 2026년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학폭 기록만 따로 대학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학폭 이력이 졸업 후 2년이면 삭제되는데, 야, 학폭 이력 삭제하려면 너 외국 나가서 놀다 와, 2년 동안. 영어 그럼 공부도 삭제가 하고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입학 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에만 입학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학폭 관련돼서는 따로 특별하게 예. 빨리 적용이 돼야 한다라고 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학폭 문제에 대해서 생기부에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창 시절에 정말 약한 친구들 괴롭히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서로 동행하면서 학창 시절을 잘 보내라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 일부 교육계에서는 무조건 뭐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뭐 능사는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런 이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때문에 일단 그런 학폭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화가 제재돼야 된다, 이 힘을 얻고 있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정 변호사 아들 사례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대책이 강화돼야 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 강화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일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쪽 조금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에만 치중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가해 학생이 제재받지 않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하지만 그런 것을 제재 제약하는 것은 현행 헌법과 형법과의 충돌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사법적으로 단죄돼야 할 일도 있지만 학생들 간의 모든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계가 있다. 학폭위가 생긴 이후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일상화된 측면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에게 불이익 주겠다, 단죄하겠다는 식으로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는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학폭위 심의 결과 무관하게 행정소송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구조적 문제를 정비해서 피해 학생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폭 처벌의 부모의 배경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교사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한 예. 학폭 처벌의 부모의 배경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서 안 된다, 이것이 방점을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입시의 학교폭력 전력 반영을 늘리는 이른바 엄벌주의는 학폭위 처분에 또 반대에 불복해서 소송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네. 피해 학생은 더욱더 2차, 3차의 피해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삼아 한 말씀 주시죠.
자, 우리 사회에서 자식의 교육 문제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죠. 근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학교나 학생들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여기 학부모가 개입되고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개입되고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미친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금 확대가 된 겁니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권력, 부와 명예가 자식에게 세습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소위 기득권층의 탈선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런 그 갈등을 반영하는 뭐 더글로리라든지 일타 스캔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학폭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이 싸웠다느니 괴롭혔다느니 이런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계급 갈등의 문제까지 비화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아이들은 어른들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에요. 아이들 그러는 거 누구 보고 배운 겁니까? 어른들 보고 배운 거거든요. 이게 소송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예. 교육부 어떻게 대책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 국가 폭력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폭력까지 예. 폭력에 대한 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마나 한 이야기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 사회가 바뀔 그렇게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